계몽사상 이후 과학은 세계의 다양한 연구에 몰두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대해 이미 대부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21세기가 되도록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수수께끼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래 그곳에 있지 말아야 할 장소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발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견될 리 없는 동전. 유타주의 글렌 캐니언을 걷던 남성이 우연히 땅에 떨어진 동전처럼 보이지만 거의 석화된 기묘한 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근처의 돌 사이에서 똑같은 동전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여행 중이던 남성은 동전을 배낭에 넣고 여행을 다녀온 후 고고학자에게 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본 고고학자들은 경악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1200년대 것으로 보여지는 스페인의 동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대사에 의하면 1492년에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페인인과 정착민이 미국의 중앙부, 현재의 애리조나주와 유타주에 도달한 것은 1776년의 일이었습니다. 이런 오래된 동전이 어떻게 여기에 출현했는지는 수수께끼로 남았습니다. 물론 정착민 중 누군가가 그곳에서 동전을 분실했을 것이라는 썰도 있습니다. 하지만 태평양을 목표로 대륙을 횡단한 최초의 스페인 사람들에게 앤틱 코인을 수집하는 취미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저 큰 한 방을 노리고 새 땅을 찾고 있었던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주머니 속에 이렇게 오래된 동전이 들어있었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현재 고고학자들은 다시 이곳을 방문하여 보다 큰 규모의 탐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땅을 더 깊이 파내 동전의 기원에 대한 해답이 일부라도 밝혀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박쥐 같은 날개를 가진 신종 공룡. 대략 1억 6,300만 년 전, 현재 중국에는 기묘한 공룡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쥐와 같은 모양의 날개를 가진 작은 공룡입니다. 고생물학자들은 신종 공룡 화석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했습니다. 이 공룡은 라틴어로 양날개를 뜻하는 암보프테릭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위의 구조는 초식성 새와 가장 흡사하지만 소화기관에서 동물의 뼈자네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암보프테릭스는 잡식성으로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먹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동 연구자 중 한 명인 고생물학자 진마이 오코너 씨는 암보프테릭스가 다람쥐 같은 공룡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날개를 펄럭이며 날던 것이 아니라 나무에 올라가서 가지에서 가지로 옮겨붙는, 즉 나무에서 나무로 활공하기 위해 필요한 날개였다는 것입니다. 나무 위에서 활공하는 공룡이라니 그야말로 기묘한 생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화석은 중국 랴오닝 성에서 현지 농민에 의해 발견되어 학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당초 이것이 고대의 새 화석인 줄 알았던 학자들은 조사를 진행하면서 새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암보프테릭스는 작았으며 현대의 대형 새와 비슷한 크기였습니다. 학자들은 상태가 좋은 화석을 통해 암보프테릭스의 모습을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 투탕카멘 왕. 영국 남동부의 에식스주 도로변 덤불 아래에서 적어도 영국에 있어서는 투탕카멘 왕의 무덤에 필적할 정도로 흥미로운 무덤이 발견된 무덤에는 앵글로색슨 왕자가 묻혀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고고학자들은 이것이 지난 50년간의 발견 중 가장 큰 발견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묘는 1400여 년 전의 것으로 보이며 앵글로색슨의 왕족의 매장지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무덤은 2003년 사우스엔드 온시에서 작업자들이 펍과 슈퍼 사이의 길을 포장하던 중 발견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고학자들은 무덤과 그 안에 있던 모든 유물을 연구해 왔습니다. 묘의 크기는 단 4평방미터로 그리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무덤 속에는 고대의 악기와 귀중한 검, 그리고 여러 금화와 화려한 잔 등 상당히 진귀한 물품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장된 이의 눈 위에는
금으로 된 십자가가 놓여 있었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은 이 무덤이 기독교인의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외정된 인물은 이 지역 최초의 기독교인 국왕 사베르트 왕의 형제인 사쿠사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신종 원숭이 이빨. 2200만 년 전 케냐 북서부에 서식하던 멸종종 원숭이의 이빨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인류학자들은 사람을 포함한 영장류 진화 역사의 공백을 메울 수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1900만 년 전부터 2500만 년 전 화석이 대량으로 존재하는 아프리카의 서투르카나에서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 이곳에는 숲이 있었고 원숭이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곳에서 파충류와 포유류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미지의 원숭이 이빨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멸종된 영장류의 신종으로 분류되어 알로페메티오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원숭이의 어금니에는 치아 교환면에 융기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당초 발견된 화석이 원숭이가 아닌 돼지 화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로페메티오스의 원시적이고 특징적인 치아는 단단한 과일, 씨앗, 견과류 등의 식사를 먹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됩니다. 인류학자들은 나중에 식물의 잎이 식사에 도입되면서 사람을 포함한 포유류의 치아가 발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가설을 세우고 있습니다. 멧돼지가 발굴한 진귀한 동전. 슬로바키아 리카프라 마을 인근 숲에서 땅을 파던 멧돼지 무리가 대량의 고대 동전을 발굴했습니다. 숲을 산책하던 부부가 멧돼지 발자국에 섞여 땅에 떨어져 있던 동전을 발견한 것입니다. 부부는 고고학자에게 연락한 뒤 그들의 도착을 기다렸습니다. 도착한 고고학자들은 멧돼지와 여행 중인 부부와 함께 작업하여 보물을 발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평방미터의 부지에서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 걸친 헝가리의 은화 1600개와 금화 2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덤으로 헝겊과 천에 부착된 동전이 들어간 점토 항아리 파편과 금속 용기 뚜껑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보물을 묻은 사람은 아마 매우 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구멍이 비교적 얕았고 동전이 들어간 항아리와 지면 사이의 흙층이 얕았기 때문입니다. 동전이 묻힌 것은 헝가리 제국에서 권력 투쟁이 벌어지던 1527년의 일일 것이라고 고고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발견된 이 동전은 1520년대 기준으로는 상당한 액수입니다. 당시 노동자들의 1급은 은화 6장에서 10장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평생 동안 금화를 손에 쥘 일조차 없었습니다. 지면에서 나온 동전의 세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발견된 모든 목록이 만들어진 후 보물은 루존베로크 시의 립토프 지방박물관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슬로바키아 법률에 따르면 이 보물을 보고한 부부는 발견물 가치의 10%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불상 속에서 발견된 보물. 2018년 5월 일본 나라 법화사에서 700년 전에 만들어진 높이 76cm의 보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지혜를 관장하는 문수보살 불상이었습니다. 문수보살은 종종 사자의 등에 올라타 한 손에 경전을 들고 다른 손에는 검을 든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사자에 앉아 있다는 것은 힘과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경전은 지혜를, 검 또한 지혜를 상징하여 인간의 번뇌와 무지를 끊고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보살상 안에는 두루마리, 미확인 유물을 포함해 무려 180점의 나비품이 머리에 30점, 몸체에 150점 담겨 있었습니다. 두루마리 제품은 엑스선 CT로 스캔했을 때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깃발, 신문조각, 남군 통화.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조니 랩이라는 이름의 남군 병사상이 오랜 세월 동안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은 인종차별과 백인 우월주의의 상징이라며 여러 차례 스캔들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논란 때문에 2017년에 상은 철거되었습니다. 그 후 상의 바탕에 숨겨져 있던 작은 금속 상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안에는 잘려진 신문 조각, 남부 아메리카 연합국의 깃발과 지폐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은 묘지로 옮겨져 37명의 남군 병사 옆에 놓였습니다.